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아하. 일본 여행 가면 맞아.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 코케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본질 좋군요.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에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그렇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예쁜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찍어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이유. 바로 코켓이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토. 하위리. 프레젠토?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인형이 모양도 예쁜데. 여기 어디가 좋아?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코키씨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키씨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3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떡떡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싸울 수 있지 하고 뭐.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났어. 더러운 여. 잊어주길련.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씨였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직장에 와서 그런 일을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아빠. 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미친 짓고 다 지겨워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이 집구석 시정원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舌でたまらない舌でたまらな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오 그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좀 제발 이러지 마.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復帰してやる手回れないように髪の毛なんか全部切ってやる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안 정말 매일매일 되네요.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뭐가 말이 시인 없다.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어.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중에 경찰서에서 내가... 너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켓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켓이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켓이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왜?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응?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켓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시도데 타마라나이.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嫉妬でたまらない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옛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켓이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이곳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홍콩의 침사주의. 매일 밤 야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14살인 제가 감당하기엔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오늘은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방문이 부서져라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처벅 피 묻은 운동화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려 비명을 겨우 삼킨 그 순간 빨간 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더듬 바닥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찾으려는 듯이. 저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더 구겨 넣었어요. 하지만 앙상화가 뒤틀린 손. 또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없는 여자. 너도 당해봐. 너도! 순간 목 주변이 촉촉한 느낌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소녀의 이름은 아퐁. 벌써 며칠째 꿈에서 머리 없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죠. 소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어디세요? 저기 조금만 진정하시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 꿈에 머리 없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저를... 꿈이요? 아 진짜. 당신 누구야? 이거 왜 장난 전화하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경찰은 아퐁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장난치지 말라고 화만 낼 뿐이었죠. 아휴, 오늘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아이, 뭐 그렇게 할 일들이 없나? 그 시각 경찰서는 밀려드는 신고 전화로 정신이 없었어요. 네, 경찰입니다. 아, 예. 길 건너편 상가에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무단 침입을 신고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요? 아, 이봐요, 선생님. 아니, 경찰이 귀신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 아, 아니, 제가 지금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귀신이 나타난다는 황당한 신고 전화. 그런데 신고자가 동네 어르신부터 식당 손님들까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게다가 귀신을 봤다고 지목한 장소가 서로 입을 맞춘 듯 똑같았어요. 이건 문제 있다. 그랜빌로드 31번가. 침사추이 번화가 중 한 곳이었죠.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찰.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출동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소녀가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오는데 맨발에 찢어진 옷과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듯한 모습에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졌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머리 없는 여자가 절 죽일 거라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퐁이었습니다. 그 전화했던. 제가 살던 집을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제발요. 야, 애기야, 일단 진정 좀 하고 그 아저씨한테 상황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줄래? 앞장서는 소녀를 따라 나선 경찰들. 잠시 후 어느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때 찾아줄게! 찾아주면 되잖아! 아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쳤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리는 팔트로 건물 3층을 가리키더니 저 안에 여자가 죽어 있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수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적힌 주소가 그랜빌로드 31번가. 거기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소녀가 가리킨 3층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이게 뭐야? 코를 찌르는 악취. 그것은 다름 아닌 시체 썩는 냄새였어요. 진짜 있나? 뭔가 일어났구나. 확신하게 된 경찰. 야, 김영사, 내가 이쪽 볼 테니까 네가 이쪽 좀 봐줘. 시신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같이 텅 비어 있을 뿐 시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김영사, 일로 좀 와봐. 구석에 놓인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거다. 이거 피 아니야? 섬뜩한 기분과 함께 인형을 놓치고 맙니다.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기우뚱 머리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인형.
아니 솜인형이 왜 이렇게 무거워?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찔러봤어요. 팔, 다리, 몸통. 푹신한 솜이 든 봉제 인형답게 찌를 때마다 푹푹 안으로 들어갔죠. 딱 한 곳만 빼고요. 어디? 인형의 머리 부분만 뭔가 딱딱한 것이 막혀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인형 머리를 새로 꿰맨 흔적도 보였죠. 뭐가 이렇게 꼬매져 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개골. 이게 바로 현장에 있던 그 인형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 머리가 있었구나.好，大家好，我叫梁家駒，因為死者嗰個頭咧， 못 찾았어. 只揾到個頭顱骨嘅啫，咁其他屍身都揾唔到。咁其實放入去嗰陣時，個頭已經煲咗啦嘛，咁所以咧就冇肉黐住嘅，咁所以當時佢哋需要去鑑定嗰個頭顱骨。 피해자는 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23살. 어려. 그녀의 짧은 인생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홍콩 마피아 조직원인 첸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어요. 남자에게 빚까지 지게 되었고 돈을 갚지 못하자 납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가 자신의 부하 2명과 함께 펜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한 거죠. 죄책감 하나 없이 펜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시체를 토막내 증거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때 마침 눈에 띈 것이 집안에 있던 야야야, 저거 가져와. 헬로키티 인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죄자의 속을에 이런 귀여운 인형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형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인형을 한창 좋아할 나이. 경찰에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 아까 애기. 바로 14살의 소녀 아퐁입니다. 너 뭐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건 뭐야? 벤이 납치됐을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소녀.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시에 놀랍게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소녀는 남자들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벤이 죽은 후 그 집을 나와 다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피해자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 들자 경찰에 모든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녀의 신고로 결국 가해자들이 모두 체포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차례차례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첸과 그의 부하들. 고개를 당당하게 치켜든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금부터 이번 사건의 증거물을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머리뼈가 들어있던 인형을 보여달라고 판사가 지시하는 순간
어우 뭐야 이게? 어우, 이랬다고? 전기 나가. 갑자기 천장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은 배심원들이 인형을 다 확인할 때까지 계속됐죠. 마치 죽어서도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고 피해자의 영혼이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야 이거. 咁所以你話你經常都講翻呢單案件嘅，裏邊啲燈即係經常有維修嘅，有保養嘅。點解嗰個植物即係 pass around 即係喺度傳俾大家睇時會斬啦嚇？自己個人講嘅係啦，我聽啲朋友講，我聽下法官講，聽其他調查員講，都係有咁嘅事發生嘅，係啦。 야, 어우, 야. 첸과 부하들은 살인, 납치, 고문 등의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소녀 아퐁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이 인정돼 감옥이 아닌 재활센터로 보내졌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잠든 소녀의 귓가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죽은 팬이 또 찾아왔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노크 소리. 결국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갔죠. 그때 고마워. 팬이다. 아퐁이 놀라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밖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고맙대. 그것은 혹시 죽은 팬이 아퐁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비록 몹쓸 짓을 한 가해자이지만 잃어버린 머리를 되찾고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고 말이죠.